통사의미 활용 8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활용 문제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각각의 스피치 액트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로큐셔너리 액트와 일로큐셔너리 액트다. 또 있죠. 펄로큐셔너리도 있죠.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있다. 로큐셔너리 액트라는 것은 uttering a sentence, 그냥 발화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발화하는 행동이다. 그것은 description of what the speaker says. 스피커가 말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냥 발화하는 행동. illocutionary act, 이게 중요한 거죠. illocutionary act는 스피커가 발화를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이다. illocutionary act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냐면 state, 진술이죠. request, 요구, 요청, question, 의문, promising, 약속, apologizing, 사과, appointing, 임명. 이제 이것들이 각각이 여러분이 알지만 뭐 declarative에 뭐가 속하고 그 다음에 representative에 뭐가 속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섞어서 대략만 얘기를 한 거예요. illocutionary act는 illocutionary force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언표, 내적, 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전 찾아보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llocutionary 하면 발화를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 정말로 스피치 액트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목적을 갖고 발화를 하는 그것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locutionary는 그냥 발화하는 행동, illocutionary는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particular sentence type, 특정한 문장 유형이 특정한 illocutionary act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명령문은 지시를 내리는 데에 uniquely designed,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릴 때는 명령문을 쓰면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directive, delivered by means of an imperative sentence, 명령문을 수단으로 해서 전달되는 directive는 지시예요. 지시는 constitute a direct illocutionary act, 직접적인 illocutionary act를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명령문을 지시라는 건 원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명령문으로 하는 거는 직접적인 것이다. 그러나 if another sentence type, 명령문이 아닌 다른 문장의 유형, 예를 들면 의문문, 이런 걸 가지고 지시를 내리는 거라면, 이런 것이 지시를 내리는데 사용된다면 이런 발화는 간접적인 illocutionary act를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anytime a directive is issued with an imperative sentence,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문으로 발화가 되면, 지시가 명령문으로 발화가 되면 그건 다이렉트한 것이다. 그리고 yes, no question이 yes, no 의문문으로 발화가 되면 역시 다이렉트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게 인다이렉트한 것이냐면 syntactic form과 그 발화의 syntactic form, 형태, 통사적 형태와 그리고 illocutionary force가 매치하지 않을 때 indirect한 것이다. 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문으로, 지시 안에 사실 여러분이 directive 그러면 요청도 들어가고 거기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은 명령문으로 내리는 것이 물론 이제 요청할 때는 뭐 please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주면 그건 직접적인 것이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뭐 의문문을 쓴다든가 조건문을 쓴다든가 평서문을 쓴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인다이렉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것인데 선생님들이 이 쉬운 것도 있어야지 맨날 어려운 것만 있으면 정신없어 안 돼서 그냥 이거 너무 쉬워서 빼자 그랬더니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지. 다른 것도 머리 아픈데 그냥 쉬운 거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뭘 고르는 거냐면 indirect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explicit, implicit 뭐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의미를 따져야 돼서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기본이니까 당연히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코र्스에서 A를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학생이 교수한테 하는 말이에요. 맨날 이런 말이에요. 난 이거 점수 안 올려주면 장학금 못 받아요. 한두 명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결국 이거는 뭐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A 줘라라는 거잖아요. Give me an A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사실은 지시예요. 그러니까 얘를 명령문으로 써주면 뭐 please를 붙이든 어쨌든 명령문으로 써주면 다이렉트 한 거예요. 근데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나오고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한 것이죠. You can give me a hand with this. 자, give me a hand는 손을 주다, 즉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줬잖아요. uttered in order to get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고요. help me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help me예요. 그런데 이거를 명령문 형태로 쓰지 않았죠. 평서문 형태로 썼죠. 그러니까 indirect 한 거예요. What a nice house you have. 집 참 좋구나. 이거는 너희 집을 방문한 친구가, 처음으로 방문한 친구가 하는 말이다. 자기의 감정을 감탄문으로 드러내는 것.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감탄문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건 다이렉트한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아마 해놨을 건데요. 여기 expressive, 자기의 감정 표현. expressive 속에 감정 표현이 들어가요. expressive는 물론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 사과, apology, 그 다음에 blame, 비난, 그 다음에 thanking,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expressive에. 근데 요 안에 감정 표현도 들어가요. 감정 표현은 감탄문으로 해주면 당연히 그거는 다이렉트한 것이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이렉트 하나 나왔죠. C번, Post office will not deliver mail without proper postage. 적정한 우편 요금이 없이는 우편을 배달하지 않습니다. 즉 우표를 제대로 붙여라라는 거죠. 우표를 붙이는데 적게 붙이지 말고 적정하게 붙여라 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우표를 붙여라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attach, proper, postage stamps 이런 뜻이잖아요. 스탬프를 붙이는데 proper, 제대로 붙여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제대로 붙여라 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우린 보통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돌려서 하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인다이렉트한 거예요. Thank you for not smoking. 담배 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써 있는 문구예요. 화장실에 써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담배 피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이건 담배 피지 마시오란 뜻이잖아요.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는데 일단 안 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넌 피지 말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인다이렉트한 것이죠. 왜냐하면 do not smoke예요. do not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지 마라.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인데도 불구하고 명령문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인다이렉트한 게 지금 A, B, D, E 4개나 나왔죠. 그 다음 Can you speak French? 자, yes, no question이에요. 이거는 그 상대방이 프렌치를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yes, no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yes, no 퀘스천을 yes, no 인테로가티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yes, no로 물어보는 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요. 그냥 뭐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불어를 할 수 있니? yes, no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의문문으로 물어보면서 이 의문문의 답을 요구한 게 굉장히 여기 뒤에 얘기가
아주 명료하죠.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한 것은 C번과 F번이 되고 A, B, D, E가 인다이렉트한 것이죠. 이거는 쉬운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거에 보면 인다이렉트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합쳐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답을 고르기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다이렉트는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문제죠. 자, 케이스, 이건 우리가 한두 번 다뤄봤던 그런 종류의 문제예요. 그래도 이제 종합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나 보면 좋겠어요. 케이스 필터는 every over to nominal, 겉으로 드러나는 명사구, 명사는 케이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자, 이것은 필터로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필터란 건 걸러내는 거잖아요. 케이스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 노미널이 들어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다 틀렸어 라고 배제시키기 때문에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터는 걸러주는 거니까 틀린 문장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자, 케이스 필터는 뭐냐? 모든 phonetically realized,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실현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NP는 케이스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데 케이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structural case, inherent case,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크게 얘기해서 얘기한 거고요. structural case는 주격, nominative case가 있고요. nominative case는 정형 T에 의해서 주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T, 시제 T에 의해서요. 비정형은 to 같은 거, 이거는 못 주고요. 정형 T만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원소 강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이걸 했어요. 그죠? 그 다음 accusative case는 목적격은 object NP에 부여되는 것인데 타동사 또는 전치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가 했던 카니 책에서는 accusative case는 타동사로부터 부여받고, 물론 거기서는 나중에는 이렇게 부여받지 않고 이제 뭐 AGROP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뭐 그 뜻이에요. 결국은 그 뜻이니까. 근데 전치사가 주는 거는 전치사가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또 accusative case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보통은 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accusative cas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nominative case는 spec head configuration에 의해서 부여된다. 우리가 배웠던 그 책에서는 이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spec head configuration에서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C command configuration에서, configuration은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 그래서 C command 형상에서 부여가 된다. accusative case는 head complement configuration에서 head가 동사가 complement에게, 목적어에게, 아니면 전치사 head가 뒤에 나온 명사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이것도 C command configuration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나오면 보고요. 안 나오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언제 C command가 되는지. 그 다음 inherent case. inherent case는 NP에 부여가 되는데 lexical head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것이다. 어떤 lexical head? 그 NP에 internal theta row를 부여하는. 자, internal theta row라는 건 이거예요. 동사가 자기의 목적어에게 internal theta row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internal theta row를 부여하는 이 head에 의해서 부여된다. 그러면 타동사인데 아까 뭐 accusative case라고 하지 않았어? 이제 타동사가 목적을 두 개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는 accusative case를 준다 그래야 되느냐? 간접 목적어에는 accusative case를 준다 그래야 돼요. 그럼 직접 목적어는 사실상 직접 목적어도 얘한테 세타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inherent case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물론 그 조금 다르게 이론을 펼쳐가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케이스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 같은 거에서 기부동사 같은 것에서 간접 목적어는 accusative case를 받는다. 직접 목적어가 inherent case를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카니 책에서는 그냥 AGR, OP로 가서 얘는 직접 목적격. AGR, IOP 가서 간접 목적격 이렇게 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격 보호. 주격 보호는 그거가 목적어라고는 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ccusative case는 아니고. 그래서 주격 보호하고 그 간접 목적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때 직접 목적어. 그게 전치사로 돼 있지 않을 때, 전치사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때 이제 inherent case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호와 주격 보호, 보호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가 inherent case다. default case는 요거는 분사 구문을 얘기하는 거죠. default case는 NP에 주어지는 것인데 structural case도 inherent case, 어떤 케이스도 주어지지 않아.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명사가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생략되면 괜찮은데 남아있을 때가 있어. 남아있으면 얘가 케이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주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시제의 T가 없기 때문에 주격 못 받고 당연히 얘가 주어로 남아있는 거니까 목적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 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케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분사 구문이 주는 거예요. 그 구문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부여하게 되는 것. 부여해야지만 케이스 필터에 걸리지 않아서 명사가 케이스를 안 받는 거는 없어요. 케이스는 무조건 다 받아요. 허사 이트도 케이스는 받아야 돼요. 허사 이트는 무슨 케이스를 받느냐? 보통의 경우 뭐 그 주어에 썼으면은 시제 T로부터 받겠죠. 이제 목적어라도 어쨌든 뭐 목적격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진목적어는 대절이잖아요. 절은 케이스를 안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사 it도 케이스는 받아야 된다. 그러나 허사 대어는 케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어는 명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줄 쳤어요. 이 밑줄 친 것들이 어떠냐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타입 A는 스트럭처럴 케이스를 받는 걸 A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케이스는 사실상 노미너티브 케이스와 어큐저티브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A의 스트럭처럴 케이스, B는 인헤런트 케이스, C는 디폴트 케이스, D는 케이스를 받지 못하는 것, 케이스가 없는 것.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는 얘가 스펙 헤드인지 헤드 컴플리먼트, C 커맨드 어떤 형상에서 받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자, 좀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얘는 물론 수동태긴 한데요. 그 복잡한 거 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문제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요거는 얘 시제 T로부터 주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을 받으니까 1번은 타입 A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스트럭처럴 케이스니까요. 노미너티브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케이스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그러니까 뭐 스펙 헤드냐 하는 건 좀 이따가 다시 생각해 보고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 대어는 주어 자리에 있지만 실제 주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대어는 격도 없고 세타로울도 없어요. 얘는 허사예요. 아까 말했지만 it는 허사라도 명사기 때문에 케이스를 받지만 대어는 케이스 없어요. 케이스 없는 건 D에 들어가야 되겠죠? 2번. 그리고 3번 요거 어디 갔어? 예, 자, it는 허사예요. 그렇지만 주어로 쓰여서 정형 T로부터 받으니까 노미너티브 케이스를 받으니까 똑같은 거. 1번 똑같은 것. 그 다음에 4번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대어는 케이스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를 어디에 일치시키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는 얘로부터 받기는 해요. 희재, 받기는 하는데 이제 스펙 헤드 관계로 받는 건 아니죠. 어쨌든 얘한테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스트럭처럴 케이스, 다시 말해서 주격을 받는 거예요. 얘 주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얘한테서 받기는 하는데 얘처럼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저 T, 얘는 이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T 바가 있으면 T하고 뭐 이렇게 VP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요 TP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주어 자리라고 생각하죠. 뭐 어디서 주어가 생겼건 여기로 와야 되죠.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스펙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헤드죠. 그래서 스펙 헤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얘한테서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어예요. She became a good wife. 보어예요. 보어는 무슨 케이스? inherent case라고 했어요. inherent case는 B예요. 그러니까 쟤는 5번. 그리고 it was killed a deer on the road. 저 문장이 맞아요? 여기서 내 생각에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얘를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놔두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죠. 얘 여기는 비어 있고요. 이 자리는 비어 있고 이렇게 생겼죠, 원래. 근데 얘가 킬에 컴플리먼트로 들어가지만 수동이잖아요. 수동이 되기 때문에 인터널 세타 롤만 주는 상태고 그리고 격을 못 준단 말이에요. 세타 롤은 주는데 격을 못 주니까 얘가 격을 받기 위해서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는 지금 격을 저 상태에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격이 없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6번, 2번도 격 없는 거, 6번. 격이 없는 거, 격이 없어요. 얘가 이리 올라가야지만 격을 받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는 격이 없어요. 그 다음 요거 he was given a book. 자, 얘 기부동사에 원래 누가 그에게 책을 주었다였겠죠. 얘가 이제 간접 목적어는 앞으로 갔고요. 직접 목적어. 그래서 얘는 inherent case라고 얘기했죠. 직접 목적어. 그래서 7번. 그리고 Sue takes care of children. 자, take care of가 동사, 그 다음에 얘 목적어니까 accusative case. 그러니까 structural. 그래서 얘는 8번. 그리고 the weather being fine. 얘는 분사구문의 주어. 분사구문의 주어는 default case. 그러니까 C. 얘 9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가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걸 너무 복잡하니까. A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 형상이 뭐냐? 이걸 가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얘 T한테서 받는 거. 얘는 지금 내가 여기 TP가 있으면 T바가 나와서 T고 얘가 여기가 주어. 여기가 주어 자리, 스페시파이어 자리, 여기가 스펙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헤드. 이 자리를 이렇게 받는 거. 이게 1번, 스펙 헤드. 1번 스펙 헤드. 그 다음에 3번, 똑같죠? 얘한테 받는 거니까 똑같이 스펙 헤드. 얘 둘 다 스펙 헤드. 얘는 스펙 헤드. 4번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스펙 헤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대어는 여기 있고 T는 여기 있고 닥터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 헤드는 될 수 없죠. 그렇지만 T가 C 커맨드는 하겠죠. 그래서 C 커맨드 관계에서 준다. 그 다음에 8번은 헤드 컴플리먼트 관계에서 주는 거다. 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 해줘야지 이제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는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했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채점할 때는 얘 1, 1, 1, 1 이렇게 줄 거고 요거는 이제 막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요. 우리 이거 그래마북에서 얘기를 했고요. 패시브가 그 액티브랑 꼭 항상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grammatical meaning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lexical meaning보다는 grammatical meaning을 갖는다. 그러니까 보통 액티브랑 의미가 거의 똑같아. 근데 뭐 달라봤자 focus 뭐 그 정도 다른 거야. 이게 이제 grammatical meaning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truth value에서도 meaning에서 뿐 아니라 진리 값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numeral 수사나 quantifier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특히 그렇다. 자, 그래서 generic statement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moles dig tunnels, 두더지들이 터널을 판다. 이거는 generic statement예요. 그래서 두더지들은 어떤 두더지나 다 터널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얘는 generic sentence로서 진리값은 거의 모든 두더지들이 터널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두더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값이 true라고 본다면 tunnels are dug by moles 등 터널들은 두더지들에 의해서 파진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실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지가 않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진리값에 의해서 좀 다른데 1번은 true generic statement다. 모든 두더지에 대해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두더지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물론 안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generic statement니까 거의 모든 두더지는 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true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B는 이게 모든 터널이 두더지에 의해서 파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 두더지가 있는 터널만 두더지가 팔 거고 없는 터널은 안 파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tunnels are dug by moles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이 뜻이 완전 똑같은 게 아니다. 이 A번은 두더지들은 그렇다라는 generic statement가 되지만 B번은 모든 터널이 두더지에 의해서 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터널에 대한 뭐 이렇게 generic statement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2번 Everyone in the room speaks two languages.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언어를 한다. Two languages are spoken by everyone in the room.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얘는 이 two가 정해지지 않은 two예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겹칠 수는 있겠지만 두 개씩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앞쪽에다 쓰면은 two languages. 이 two languages가 이제 딱 결정이 됐어요. specific two languages예요. 그래서 특정한 두 개의 언어가 말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모든 사람이 아무거나 two language, 두 개의 언어를 한다는 뜻이지만 사람당 두 개씩 한다는 뜻이지만 2번 B에서는 there are two specific languages. 두 개가 있다는 거죠. That everybody in the room speaks. 이 방 안에서 말하는 누구나 두 개의 언어를 한다. 이렇게 또 특정한 두 개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아니 전에 그랬잖아요. 막 every가 있고 여기 뭐 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하나가 와이드 스코프일 때 뭐 하나가 뭐 네로 스코프일 때인데 이제 얘는 그 부정관사 어하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것도 딱 떠오르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 예문은 내가 말했죠. 첨스키의 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는 해요. 이게 안 들어온다 그래도 설명을 듣는다면 이해는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쓴 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everyone 얘는 지금 얘를 주어로 할 때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뭐 똑같이 everyone 해놓고 이 to만 any two language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there are two specific languages. specific이란 말 붙였죠.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는 거는 이 language가 얘는 아무거나 두 개, 얘는 특정한 두 개, 요 차이가 나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방식이 주로 이렇게 there are 어쩌고 that 이렇게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즈 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요거 few people read many books.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는다. 요거는 많은 책들이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진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지 않냐면 얘는 아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there are 이렇게 알았어요. there are few people.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얘는 there are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읽혀지는 많은 책들이 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아, 얘가 강조된 거구나. 그래서 there are few people that read many books. There are many books that are read by few people. 그냥 그렇게 해주면 돼요. there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문제를 내도 뭐 엄청 어렵지는 않겠다. 근데 사실 수업 시간 한 걸 왜 똑같이 내느냐? 그냥 요거는 레이코프의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라고 낸 거고. 근데 수업 시간에 했어도 패러프레이즈를 그렇게 막 기억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뜻은 알면 꼭 그거 아니라도 어쨌든 그런 의미가 나오게 뜻을 쓰나 이런 걸 얘기하기 싶어서 이제 그냥 이건 내본 거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 패러프레이즈 하는 때는 보통 there are that 이런 식으로 there are that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거는 그럼 there are every 뭐 어쩌고 해도 뭐 이렇게 돼요. 사실 그것도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것도 이렇게 똑같이 해도 그것도 뭐 그 뜻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뜻으로 써주면 내가 읽어보고 그냥 뜻이 그러면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코프 앰비규어티 할 때도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하는 방법대로 하면 쉽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there are 이렇게 that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네. 이것도 뭐 그냥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꼼꼼히 읽으면 이거야말로 여기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꼼꼼히 읽으면.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걸 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설명을 써야 되는 거라서 그게 어려운 거지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태그 퀘스천에 대한 문제인데요. 태그 퀘스천은 특별한 구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뒤에 미니 퀘스천, 짧은 퀘스천이 따라오는 것인데 컨포메이션을 위해서 태그 퀘스천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게 의미는 그거 맞아? 너 동의해? 뭐 이런 의미다. 그런데 여기 이제 태그 퀘스천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알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A, 1B, 1C를 딱 보니까 태그 퀘스천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메인 클로즈를 reduplicating 복사하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into the tag questions with some subsequent changes. 이제 tag question에다가 메인 클로즈를 똑같이 복사를 하면서 뭔가 조금 변형을 시키면서 나오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reduplicate라는 거는 똑같이 쓰다, 복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tag question을 형성하는 그 절차. 자, 첫 번째, 메인 클로즈를 embedded 클로즈에다가 카피해라. 똑같이 써라. 옆에 있는 걸 똑같이 써라. 그 다음에 embedded clause에 대해서는 pronoun subject를 써라. 그러니까 뭐 John이었으면 여기 John으로 썼다. 얘는 he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라. 그 다음에 main clause가 positive면 negative로 바꾸고 그 embedded clause를 그 positive로 바꿔라. main clause가 negative. 그러니까 반대로 하라는 거죠.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을 반대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elide the predicate phrase of the embedded clause. embedded clause의 서술부를 지워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다음에 요건 좀 이따 하고 볼게요. 이렇게 복사. 똑같이 복사했어요. 복사. 그 다음에 얘를 대명사로 바꿨어요. he. 대명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바꿨죠? 얘를 앞에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해야 되니까 not을 써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뒤에 predicate 부분을 지웠어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tense to comp movement를 적용시켜라. contraction을 해서 그러니까 is하고 not을 붙여서 isn't 이렇게 contraction 붙여놓고 그리고 tense to comp movement라는 것은 조동사를 앞으로 내라라는 뜻인 거예요.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를 T to C move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얘가 지금은 이제 얘는 T 자리에 있겠죠. 이 T 자리에 있는 걸 C 자리로 가져가라. 그래서 얘를 contraction 시켜서 isn't he?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어려운 거지 얘는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주어 조동사 도치 저걸 T to C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거 수도 없이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조동사나 have 동사나 비동사가 있죠. 물론 have 동사나 비동사는 처음부터 여기 있지는 않아요. 이 V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있죠. 여기 있던 걸 일로 옮기고 주어는 내가 주어 자리는 여기라고 얘기했죠. 얘가 일로 가야 주어랑 자리가 바뀌잖아요. 의문문이 돼서. 이게 이제 T to C 무브먼트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기까지 되고. 그러나 tag question formation이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자, 보면 4번의 경우에는 뭐 there로 시작했기 때문에 won't there 하는 건 뭐 문제가 없는데 얘는 here로 시작하면 won't here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there도 here도 부사예요. 근데 there는 허사 there는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 tag question에서 그게 쓰이죠. 그러나 부사 here는 expletive가 아니잖아요. 허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here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할 거예요. 자, tag question을 형성하는 규칙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4A는 제대로 나와요. 대어의 경우에는 똑같이 제대로 나오는데 4A에 대해서는 well-formed한 게 나오는데 4B에 대해서는 ill-formed한 게 나온다. 그 4B를 고친 게 correct version이 4C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단 한번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얘가 왜 그러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얘의 원래 형태는 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이걸 안 했어요. A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딸랑 이 두 개만 넣어놓고 해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이거 오타라고 난리가 날 건데 이거 넣어줘야지
답을 어느 정도 문제에서 가르쳐 줘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지. 이거 넣어야 된다고 빡빡 우겨갖고 이제 이걸 넣었어요. 이걸 넣으면 문제 내는 사람은 이거 넣으면 너무 쉽잖아. 다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넣었어도 이거 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 돼. 근데 엄청 주장을 해갖고 이걸 넣었어요. 이걸 넣어야지 학생들이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아서 이걸 하지. 눈치 빠르면 아 얘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이거 빼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간신히 얘를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해를 4번 A가 있어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건 또 뭐냐? On the hill will stand a tree. 이거는 지금 부사구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 조동사 도치. 주어 동사 얘는 완전 동사도 도치된 거고요. Under no circumstances will John 얘는 정말 주어 조동사 도치죠. 부정어구가 앞에 나가서. 근데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1번. 뭘 하는 거냐면 tell question formation rule의 inability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here로 했을 때 here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 그 솔루션을 제공하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의 개념을 이용해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B의 경우에는 C가 지금 surface예요. 그쵸? 근데 얘의 이렇게 생겼잖아요. B의 앞쪽은 사실 똑같은 거니까 요거잖아요. 요건데 요거가 지금 surface예요. 요거. 근데 얘의 deep structure는 이거다. 이게 deep structure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here가 앞으로 갔어. 그리고 there는 얘는 허사니까 here가 앞에 가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갔어.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tag question이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얘가 deep structure라는 거예요. 얘가 이걸 써주는 이유가 그건가? 얘가 deep structure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here가 앞으로 갔어. 그럼 이 자리 there 대신에 갔어. 그러니까 surface가 된 거죠. 네. 이게 물론 tag question까지 다 적용된 다음에 얘 앞으로 갔어. 그러면 C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surface structure, 얘가 deep structure예요. 이걸 보여준 이유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는 좀 이따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되게 길게 했잖아요. 여기서 요점은 여러분이 뭘 꼭 써줘야 되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surface structure다. 얘는 here로 나오는 건 surface structure다. deep structure는 그 위에 A번으로 나온 거. 요게 deep structure다. 요 말을 들어가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딴 거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데 하고 싶은 말은 원래 here will be a big tennis match. 요것의 deep structure는 there will be a big tennis match here. 여기 있다가 here가 앞으로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ill be a big tennis match here, one there.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here가 앞으로 가기 전에 이미 tag question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tag question이 적용된 다음에 here가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얘는 deep structure다. 4A번 문장은 deep structure다. 거기서 here가 앞으로 가서 4C와 같은 surface structure가 나왔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얘기만 나오면 그거는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는 저렇게 못 썼는데 그건 걱정할 거 없고 그런 의미만 통하면 돼요. 근데 내가 거듭 얘기했죠. 얘가 deep structure야. 얘가 surface structure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보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점수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건 뭐냐? B번에 있는 B번에서 한 개의 문장을 골라라. 무슨 문장? 4B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4B와 같은 패턴. 4B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즉 얘가 deep structure라고 했죠. 얘가 부사가 앞으로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5번에 A냐 B냐 둘 다 부사구가 앞으로 갔지만 5번에 A는 동사까지 완전히 앞으로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번은 부정어가 앞으로 가서 주어 조동사만 도치된 거니까 here will be 하는 것과 똑같은 거는 A번이죠. 그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조동사와 본동사까지 다 앞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비동사 부분을 본동사로 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에 A번이다. A번까지 하나 골랐어요. A번까지 고르면 여기서 이제 1점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Deep Structure Tail Question과 Surface Structure Tail Question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거의 Deep Structure는 원래 뭐냐? 저거는 원래 이런 거예요. A tree will stand on the hill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건 영어에서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어로 시작한 게 앞으로 나온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there 이거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there will stand a tree on the hill.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의 deep structure는 얘다. 그럴 때 여기다 tail question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won't 돼요? 이래야죠. 이래야 되겠죠? 얘가 deep structure tail question이에요. surface structure tail question은 뭐냐? on the hill이 앞으로 간 거다. 대어 자리로. 어차피 대어는 허사니까. 그럼 on the hill. 똑같이 쓰죠. will stand. 저거 똑같죠? stand a tree. 그 다음에 won't 대어 똑같이. 네. 갑자기 대어는 어디서 나왔어? deep structure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won't 대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잘 이해하면 할 수 있겠죠. 사실 나는 여기에서 점수가 조금 깎이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은 거기 답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안 줬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줘야 된다고 빡빡 우겨서 여기다 갖다 놨죠. 이걸 안 줬으면 어렵죠. 이거 생각하기가 어렵죠. 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번도 당연히 there will stand a tree on the hill이 deep structure일 거고 won't 대어고 on the hill이 대어 자리로 앞으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deep structure tail question과 surface structure tail question을 제시해라. 제시했죠. 이거 하나씩 쉬운 거 사실은 뭐 쓰는 거니까 엄청 어려운 건가 보다 하지만 앞에 것만 이해했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쓰면 0.5, 0.5. 아까 5번, A번 고르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배당될 거고요. 거기는 어려운 거 아닌데 요거 쓸 때, 요거 쓰는 게 요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그냥 여기 있는 정답이랑 똑같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딥 스트럭처는 얘, 4B의 딥 스트럭처는 얘다. surface 스트럭처는 여기서 here가 올라온 거다. 이것만 써주면 그는 끝인 거예요. 다 되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로 길게 쓴 거예요. 잘 읽어보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here가 올라가기 전에 tail question이 이미 적용이 돼야 되죠.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그 말을 꼭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tail question은 there will be a big tennis match here. won there. 이게 deep structure고 그 다음에 here will be a big tennis match. won there. 얘가 surface structure다. 이 얘기만 나오면 어쨌든 점수를 줄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막 말했잖아요. 이거 막 here 이렇게 나온 거는 원래는 부가의문 붙이려면 대어 붙여야 돼 라고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까지 하면 끝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